안녕하세요. 이양현입니다. 키움증권에서 보내드리는 두 남자 쇼 4월 9일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시장이 큰 재미는 없어요. 야, 재미는 없지만은 그래도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전차 중심의 시장, 그 시장을 잘못 쫓아다니게 되게 되면 진짜 가랑이가 찢어지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전차 중심의 시장이 계속 되다가 오늘은 획 뒤집어갖고 또 낙폭과대주들이 막 올라와요. 오늘은 사실 예. 철강주는 아닌가 몰라? 네, 그래서 이 철강주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에 이제 소외됐던 종목들도 다 오르는 거 봐서는 시장이 지수가 올라왔다라는 것을 개인들이 다 이제 누구나 보유 주식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체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부모님 네. 주식하세요? 안 하십니다. 부모님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근데 네. 그 동아은행인가요? 네. 그 상장할 때 이부고도민 그 우대해갖고. 아, 이북 분이세요? 네. 그래서 아버님이? 네, 제가 이제 그 주식을 하게 된 게 어떤 거냐면 동아은행 때문에 저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하이텔을 KT 하이텔을 그 공모주를 받았고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동아은행을 받으셔가지고. 아, 두 분 모두 이북 분이세요? 아니요, 어머니만. 어머님은? 예, 예. 근데 이제 어머니 쪽에서 이제 그걸 어머니가 이제 그래갖고 받으셨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동아은행은 상장 폐지 될 때까지 쭉 가지고 계셨고 KT 하이텔로 수익을 내갖고 그걸 메꿔드렸죠. 그때 이북 분들 중에 처음에 좀 참여하신 분은 상당 부분은 본인은 아니더라도요. 네. 자제분이나 이런 친구들이 동아은행 간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아, 키움증권에도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키움증권에도 동아은행 출신 분이 하나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갑자기 왜 얘기 드리냐면요. 시장이 상당히 헷갈리지만은요. 어찌 보면,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은요. 그냥 마음을 편하게 보면요. 네. 술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또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고요. 시장 오늘 보면은요. 코스피는 오늘 조금 또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약보합.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오늘요. 시장이 네. 완벽하게 차이가 나는 건 없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안정된 흐름을 일단 보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수급 좀 챙겨보면은요. 오늘 외국인이 다시 한번 2,400억 이 시간 현재요. 네. 그러니까 잘하면 이건 오늘 4,000원까지 갈 수 있는. 네. 어제는 약간 좀 움츠러들었잖아요. 네네. 오늘 다시 지금 순매수하는 모습이 일단 시장의 특징이겠고요. 다만 이틀 연속 어저께까지입니다. 이틀 연속 코스닥이 좀 빠졌거든요. 네. 외국인이 좀 매도했거든요. 네. 오늘도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좀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외국인의 포지션이 뭔가 조금씩은 바뀌고 있다. 네. 포지션보다는 돈이 좀 들어온다. 그런 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따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아마도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상대적 약한 건 한데 상징적인 것이 있을 텐데 아마 원화 강세?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시 후에 또 얘기하고 있고 오늘 또 원화 강세에 따른 기업별 영향이라든가 전반적인 경제에 미칠 영향은 오늘 또 바로 그분이 나오시는 날이잖아요. 저희도 기다리는 분, 그분이 잠시 후에 만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바로 시장의 특징 종목별로 한번 얘기해 보죠. 이 KT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제도 이제 제가 오랜만에 하림홀딩스가 상한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도 또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림홀딩스 상한가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욕먹는다? 네. 욕먹어, 그런 얘기 하면. 아침에 방송에서 했다가 욕을 먹었습니다. 정말로? 네네. 뭐라 그러죠? 예. 삼성증권의 구조조정, 그리고 이제 KT의 구조조정의 영향에 의해서 치킨집에 대한 그 수요가 늘지 않겠느냐. 그로 인해서 닭의 수요가 늘게 되면 하림홀딩스가 좋아질 거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로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글쎄요, KT가 이틀 연속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세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제 빅베스를 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석채 회장 물러나고 나서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신임 황창규 사장이 네네.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황창규 사장에 대한 기대감이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 이 네.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에 대한 기대감, 네. 그것 치고는 상당히 좀 세게 많이 반영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KT의 상승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렇게 무거운 KT도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대형주들,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올라오는 이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KT 얘기 조금 네. 해볼까요? 오늘 네네. 좋다는 얘기보다 KT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각각의 의견 다 다르니까요. 네. 저희도 오늘 아침 방송에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네네. 제 의견은 그랬습니다. 제 의견보다는요. 저는 어저께 그 KT 뉴스 나왔을 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KT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네. 결론은 한국전력이다 그랬어요. 결론은 한국전력. 왜? 당연히 한국전력 때문에 시작된 거다. 왜?
KT가 왜 구조조정 하겠어요? 결국은 돈 잘 벌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라. 한국전력이 시작했잖아요. 이 모든 것 중에서 돈을 제대로 버는 거 한국전력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앞서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그냥 아까 왜 부모님 얘기해드렸냐면 네. 어르신들 특히 이제 주식하고 머리 아프신 분 많잖아요. 그런 것들. 네네. 제가 보기에 딱 하나 그냥 묻어두면 한국전력이 올해는 뭐 대한민국 최대의 수혜주다. 저는 생각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런 얘기하면 또 약간 어이없는 얘기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어떤 얘기요? 특정 주식을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 XX 그린푸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어. XX 그린푸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XX 그린푸드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돼. 네네. XX 그린푸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머니투리 방송에 그 식당에 그 건물의 위에 식당인데 그 급식하는 데가 모모 그린푸드예요. 갑자기 급식을 하는데요. 한 달 갑자기요. 500원도 아니고 1,000원 올려버린 거예요. 오. 원래 얼마였는데요? 4,500원인데 5,500원을 훅 올려버렸어요. 공사했습니까? 예? 공사했나요? 판때기를 바꿨어요, 조금. 판테이 플레이트를 조금 바꿨어요. 예, 그 젓가락은 안 바꾸고. 근데 5,500원 좋다 이거예요. 근데 많이 올렸잖아요. 네. 이거 왜 올리게 된 것도 다 한국전력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한국전력 때문에. 다 한국전력 때문에 지금 다 올라가는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가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요. 네. 그게 아닌 거야. 왜냐면 제가 그 회사 모모 엑스 그린푸드를 종합 뉴스를 찾아왔더니 난데없이 CEO가 작년에 연봉 20억, 30억 받았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이 훅 상해요. 네. 그래서 값이 1,000원어치 올랐느냐. 저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게 한국투자증권에 오늘 가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네. 거의 비슷한 수준에 거기 4,000원이야. 오. 근데 거기가 될 것 같아. 네. 그 회사. 근데 비상장인데. 한국투자증권이 되는 걸로. 아니 한국투자증권의 계열사가 동원해서 하는 네. 뭐 그 음식 회사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가 지금 말이 되는 건데, 근데 갑자기 딴 얘기인데요. 한국전력이 그래서 저는 하여튼 올해 그 제일 안전한 주식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예. 제가 KT 얘기 나오다 너무 엇나갔는데 증권사의 시간 내분이 이렇더라고요. 32,000원에서 5,000원 정도 사이까지는 어저께 뉴스로 단기 뉴스 모멘텀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지수. 뭐 그런 게 대부분의 톤이더라고요. 물론 더 좋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는데 물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KT도 멀쩡한 회사니까 다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SK컴즈도 올라가는데요. 여러 번 네.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본인이 얘기했던 거. 사이베라? 예, 예. 뭐 그런 거 있죠. 아니요. 그거하고 이제 좀, 달라? 그거는 좀 이따 나중에 한번 조목 이슈 때 한번 다룰 텐데, 뭐 SK컴즈가 올라가는 거 말고도 지금 KT가 나왔으니까, KT에서 보게 되면 오늘 증권주도 오르지 않습니까? 뭐 증권주도 뭐 NCR에 대한 뭐 규제 완화, 그건 또 그 종목 이슈 때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거래대금이 늘었다. 그리고 그 삼성증권도 뭐 20% 감원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W증권사하고 H증권사가 감원을 해야 되는데, 감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700명 내보내면서, 지금 퇴직금 2억씩을 지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성증권이. 근데, 그러면 삼성에서 한 2억 줬으니까, 우리도 한 퇴직금 1억씩 주면서 내보내야 되는데, 한 1,000명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거 줄 돈이 없어서. 1,000명 이러면 1,000억인데? 예, 그 구조조정할 돈이 없다,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특정 증권사가? 예, 그러니까 두 개의 증권사에서 구조조정할 만한 돈이 없어서 지금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증권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쪽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이슈가 됐겠고, KT처럼 바닥권에 있었죠. 오늘 뭐 대우증권 외국인들이 많이 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정말 이 현대제철을 보면서 현대제철 매도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는데 현대제철도 오르고 4% 오르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현대증권 오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오르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네. 시장에서 오랫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그 네. 중형주 섹터에서도 보게 되면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뭐? 포스코 플랜텍. 포스코 거요? 예, 맞습니다. 그 뭐는 포스코 회사요? 플랜텍인데, 네. 이 포스코 플랜텍이 과거에 이제 뭐 한번 그 딱 한 종목을 들어보시게 되면, 44회 2부,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아마 그 포스코 플랜텍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이 포스코 플랜텍도 낙폭과대로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소외가 됐었습니다. 포스코 플랜텍. 예, 플랜텍도.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종목이 오늘 또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오르는 컨셉을 보게 되면 네. 낙폭과대주. 그러니까 뭐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죠. 어제 한번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방송 전에. 오늘도 아니고 어제. 그럼 어저께 전에 방송 중에도 예, 얘기했잖아요. 방송 중에도 얘기하셨지만은 뭐 그 방송 전에도 얘기하셨었는데 그만큼 SK 이노베이션 같이 오랫동안 소외됐던 이제 그런 기업들이
지금은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좀 특징적. 그래갖고 SK이노베이션은 저도 네. 깜짝 놀란 게 오늘 또 레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근데 뭐 섹시한 레포트는 아니에요. 아, 너무 섹시한 큰 건 기대는 하지 아니다? 마세요. 네. 네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보게 되면 모멘텀 주식들이 반등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반등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제 이런 그 중대형 섹터들, 알코아가 지금 그 실적에 대한 쪽이 좋았듯이 이런 쪽이 좀 좋지 않느냐. 전전 애널리스트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뭐 스타일 로테이션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보고서도 그 스타일 로테이션이라는 어저께도 또 떴던데. 예, 그런 제목으로 이제 보고서를 썼던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고성장 모멘텀 주식들이 좀 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바이에 대한 관점으로 보고 있지만, 쉬고 있다라는 측면. 그 자리를 다른 종목들이 메꿔서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한 쪽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성원 대표. 네. 경고 하나 들어갑니다, 경고. 네, 말씀하십시오. 경고. 네. 잘려, 이러다가요. 왜요? 그냥 그 추천주로 관심주도 아니고 그냥 특징주로 언급한만 해도 언급한 거잖아, 그냥. 예. 하여튼 포스코 플랜텍, 예. 나쁜 회사. 나쁜 회사입니다. 증거금 100%. 아, 증거금 100%. 아니, 우리 쓰셨는데, 그래요? 혜니님이라고 확인해보고. 예, 예. 반성문 쓰시고요. 포스코 계열사인데, 왜 증거금 100%죠? 그러면 나한테 물으면 안 되죠. 네네. 하여튼 이런 거 하여튼 그 특징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왜 포스코, 예. 하여튼 그만 얘기하죠. 이거 하면 혼나. 예, 예. 하여튼 말할 때는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는 네네. 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철강주 있잖아요. 네네. 철강주가 이제 알코아 다음에 좀 전체 분위기가 올라가는데 진짜 철강주 올라가는 거는 연관성이 좀 있어요. 어때요? 알코아가 이제 현재 알루미늄 가격에서,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실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건 당연히 좋지 않아도 주가가 하락하진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경제 지표가 안 좋았을 때도 주가는 안 빠졌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유를 갖다가 이제 그 날씨 탓이다라고 되돌렸고 3월 달부터는 좋아졌다라는 거를 또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실적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더 나을 것이냐에 대한 쪽을 봐야 되는데 알코아가 이렇게 1분기에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2, 3분기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기대감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뭐 국내 철강주들 화학주들 이런 흐름 정유주들도 역시 이런 것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컨셉으로서 오늘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1분기에 실적이 뭐 이 정도라면 2, 3분기 뭐 갤럭시 S5가 본격적으로 마케팅 들어가면은 네. 당연히 혹시라도 하면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네. 영업이익 다시 네. 한번 창출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대한 쪽이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볼 코너로 가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다시 우리 파트론 자기가 이 대표가 얘기한 네. 이유, 뭐 그 언저리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 태블릿이라든가요.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증권사 삼성인가에선 좀 조금 추세적 올랐는데요. 이라이콤이라고 추천 들어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이라이콤도 네. 한번 했었죠. 우리가 했었나? 예, 예. 강하게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또 준비한 것도 GD? 네, 지드래곤입니다. 나는 GD는 이름은 일단은 섹시해서 좋은데 예. 100%는 아니고? 네, 100% 당연히 아니고요. 네, 네. GD 같은 경우 지드래곤이 아니고 G 디스플레이라고 해갖고 G 디스플레이의 이제 약자가 이제 GD라는 회사가 진짜 있는 거예요? 회사가 GD입니다. 예,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아, 진짜 있네요? 네, 네.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 GD가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 디스플레이 슬리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패널을 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얇은 유리를 갖다가 생산해내서 연마하는 거예요? 예, 예. 네. 코팅해주고, 코팅해주고, 그 다음에 커팅해주는 이제 네. 그런 회사인데, 네. 상장되기 전에 저도 한번 이렇게 알아봤었는데, 이 GD 가 작년에 상장된 회사네요? 네네. 이 GD 같은 경우가 수율이 경쟁사에 비해서 싱글라스 커팅 했을 때 수율이 상당히 그래서 삼성에서도 GD로 물량을 많이 돌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작년에 이미 있었습니다. 상장됐을 때. 그래서 이 싱글라스 코팅 쪽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핸드셋 부품이라고 하면 그때 이제 상장했을 때 이제 GD의 약점이 뭐였냐? 야 앞으로 플렉서블이 대사인데 GD 되겠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플렉서블은 뭐 플렉서블대로 가는데 별다르게 보여준 게 없었죠. 플렉서블이라기보다는 커브드라는 정도에 대한 수준이었고 뭐 지금 보게 되면 이 GD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쪽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태블릿 PC에 대한 부품주로 분류를 해야 된다. 최근에 이제
그 핸드셋 부품주로 분류됐던 기업들 중에 핸드셋 그 태블릿 쪽에 대한 비중이 높은 애들일수록 주가에 대한 반등이 빠르게 전개되거나 혹은 자동차 카메라 요쪽을 해야지만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LG노텍. 그렇죠. LG노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지금 뭐 세코닉스는 어떻게 됐나요? 한번 볼까요? 세코닉스가 옛날부터 있던 회사인데? 세코닉스도 좋네. 네, 나쁘지 않네. 많이 올라왔네요. 어.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그 GD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태블릿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의 PLS 패널 수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패널들 막 그 방식이 있잖아요. 뭐 PN 패널이니 어쩌고인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가장 이제 진보된 패널이 바로 PLS 패널입니다. 근데 이 PLS 패널로 지금 물량을 다 바꿨다 그래요. 삼성에서 L6, L5 라인을 PLS 라인으로 이미 전환 투자를 했다. 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 GD에 대한 유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태블릿 PC, 태블릿 팔겠다. 전 세계 1등으로 팔겠다라고 선언했잖아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목표 주가가 16,000원짜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7,000원이네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17,000원에 16,000원인데 IBK에서 썼는데 이게 사실은 올해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목표 주가가 23,000원 막 이랬습니다. 아, 그랬어요? 건사에서. 예, 예. 근데 지금 뭐 IBK는 워낙 보수적으로 본 건데 예. 지금 2014년도 PER 대비해서 6.6배 수준에 불과하다. 뭐가 좀 싼 느낌은 드네? 예, 매우 싼 겁니다. 실적 네. 대비해서 매우 싸기 때문에 네. 충분히 반등에 대한 모멘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매출액 증가가 가시적으로 눈에 딱 보입니다. 900억에서 1,300억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 저런 거 참 믿게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왜냐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올해의 GD 같은 경우는 충분히 EPS 증가율이 거의 40% 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IBK라 그랬어요? 네, IBK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만약에 네. 태블릿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야, 태블릿 정말 되는데? 싶으면 이제 밸류에이션 높아지지 않습니까? 타겟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GD 같은 경우는 뭐 과거 또 2만 원 이상에 대한 목표 주가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이 GD는 지금 가격대라면 뭐 이 정도 실적에 지금 가격대라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총은 얼마예요? 시가총액은? GD 같은 경우, GD의 시가총액이요. 네. 예, GD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1,900억입니다. 1,926억. 더 작은 거, 작은 거. 작지도 않고, 뭐, 크지도 않은데? 예, 소형주 중에서는 조금 큰 소형주 정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거래 한번 터졌고, 조정받고 있고, 뭐 이런 거 봐서는, 뭐 GD는 밸류에이션 메리트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IBK 증권이 그 작년부터 재작부터 해서 스몰캡 위주로 네네. 많이 레포트 써서 히트를 치고, 이제 한 3개월에 한 번씩 책 만들고 네, 그랬던 맞습니다. 건데, 이게 그 리서치 센터장이 상당히 보수적이라서요. 그 양반이요. 네. 저랑 좀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은요. 엄한 소리 하면 혼나요. 근데 GD가 저도 이제 왜냐면 GD를 상장 전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GD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내용 보니까 역시 뭐 상장 이유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상장되고 나서도 회사가 성장하느냐입니다. 보통 제가요. 상장할 때 오케이, 최고점 오케이. 찍고서 죽어나가잖아요. 오케이. 예. 저는 차트란 걸 잘 안 보잖아요. 네. 오늘 한 3개월 내 처음으로 차트 한번 봅시다, 저거. 차트는 별론데. 아니, 예, 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걸 딱 보면요. 네. 상장 이후로 계속 빠졌죠, 주가가. 이거 작년부터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네. 내려가고. 네. 하락 추세 아니야, 이거? 하락 추세인데 네.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가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터지고 있어서 바닥을 형성하는 게 아닌가. 근데 아까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매출이 얼마만큼 해서 900억에서 1,300억? 예, 매출은 작년에 이제 900억이었고 올해 1,300억. 그 전에는 얼마였어요? 그 전에 85억. 에? 850억? 850억. 예. 내년에는 얼마? 내년에 1,500억 정도?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이거 약간 의심스러운데? 왜냐면 이런 거가 그때 네네. 블루콤도 말도 안 되게 매출이 들어간다는데 이상했었는데? 근데 왜냐면 이 GD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싱글라스 부분에서는 수율이 태블릿 PC 그 성장률에 대한 쪽을 좀 반영을 했다라고 봐요. 오늘 관심 좀 한번 넣어봅니다. 예. 관심 종목에 입력입니까? 입력 네. 해봤어. 일단 잘 모르는데요. 네. 이름 갖고 한번 먹어보고 IBK라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니까 저는 점수를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보통 과거에 이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상장하기 직전에 실적 제일 좋고, 상장하고 나서 실적 나빠지는 애들. 이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며, 이제요. 코스닥이 그렇게 안 되니까. 코스닥이 이제 잘했다며, 뭐를. 예, 그래서 코스닥에서 이제 김봉수 이사장님이 계실 때.
존경하는. 존경하는. 네. 예. 근데 뭐 지금은 뭐 집에 가셨지만 언제 다시 올지 어떻게 알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코스닥에 대한 상장에 대한 기준을 되게 타이트하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전 그분한테 상 받은 사람인데. 부럽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코스닥 상장되는 기업들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성장성이 있다라면 지금 조정이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SK이노베이션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이트레이드 증권인데요. 아, 이게 섹시한 레포트는 아니에요. 네. 왜냐면 웬만하면 이런 날이 오히려 주가가 좀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결론은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내가요. 네. 예, 정유화기에 대한 기대를 내렸고요. 좀 내려갔고요. 목표 이익에 대한 것도 좀 내렸습니다. 대신에요, 신규 사업 쪽 있잖아요. 정유 원유 사업 개발하는 네. 거, EP 사업이라고 할 텐데, 그거는 이제 좋아진다고 얘기하면서요. 기대감이 다시 재점화됐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 목표 주가 15만 원인데 이걸 내렸습니다.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거가 한 데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이 주식이랑 상관없어도요. 이게 어디에 또 들어가냐는 것인데요. 북미 산업 여기 보세요.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하지만 있죠. 하지만. 네. 북미 신규 EMP 곡 있죠. 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분 매입은 긍정적이다. 3871억 원의 오클라호마 텍사스죠. 텍사스. 여기 텍사스에 주목해야 된다는 이번에 거예요. 텍사스 나오면 좋던데. 아, 그게 왜냐면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텍사스가 다시 뜨고 있다. 네네. 아,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갖고 석유화학 회사들이 많이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도 석유와 OCI도 거기에 가 있거든요. 텍사스에 거기 그 공장 들어가 있고요. SK도 들어가고 있고요. 하나도 아마 제가 알기엔 그때 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게 다시 부밍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다는 걸 제가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이 레포트는 말씀드리지만 이게 섹시한 레포트는 아닙니다. 이 레포트가 뭐 이렇게 뭐 크게 뭐 많이 잘 다루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저께 갑자기 이게 관심법을 두고 사실 어떤 분이 또 쓰셨어요. 나중에 보여드리겠는데 두 남자 쇼예요. 네. 쓰신 분이 계시는데 저를 너무 깊게 봤어요. 높게 봤어요. 네. 저 양반이 허튼 소리 하는 것은 아닐 텐데 뭔가 있어 보인다. SK이노베이션 자세한 얘기를 해달라 그러는데요. 솔직히 자세한 얘기 할 게 없어요. 저는 그냥 많이 떨어졌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올랐다? 이상하다 그래서 얘기했을 뿐이거든요. 저는 SK이노베이션 무지하게 좋아하는 회사인데. 그럼 본인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은 SK이노베이션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장되고 나서 제대로 된 시세는 이제 한 번도 없다. 라는데 높은 그 배점을 주고 싶은 게 기관들이 한번 이제 우리가 보통 선수들이 한번 작업할 만한 회사가 아닌가. 일단 자산가치 되고. 근데 이제 성장성이라는 모멘텀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해갖고 얘가 지금 쉬고 있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들이 상당히 우수한 게 많지 않습니까? 네. 뭐 SK 루브리컨츠라든가 아니면 SK에너지 화학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그 체인이 상당히 좋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또 루브리컨츠 또 상장되는 거 이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상장에 대한 쪽이 좀 올해는 또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좋다. 근데 이제 화학 쪽에 대한 정유 쪽에 대한 시황이 좀 안 돌아서 이게 조금은 주가가 올라오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근데 만약에 이제 이쪽이 한번 부각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되면 아마 SK이노베이션이 아무래도 만약에 이제 시세를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포스코 같은 기업이 한번 시세를 쫙 한번 크게 냈듯이 SK이노베이션도 가능성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근데 다만 시황이 맞지 않아서 쉬고 있는 휴화상 같은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똑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아주 그냥 제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잡다한 이상한 저가 제조업 이런 것보다는 괜히 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여전히 좀 듭니다. 그래서 주가는 한마디로 좀 싸다. 근데 레포트 보니까 목표 주가가 15만 원이니까요. 많이 부르지 못하겠는데요. 하여튼 관심 화면에 좀 다시 들어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바로요. 우리 또 바로 그분이 나오셨기 때문에요. 그분을 오랫동안 잡고 있는 거는 대키움증권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우리가 또 지난번에 참 회식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약간의 높은 분이 한 분 나오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또 방송에 엄청 도움을 받는다면서 이분 얘기를 또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인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 모셨습니다. 바로 다음 건에 우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두 번째 투자 전략가, 두 번째 이코노미스트, 최고의 두 번째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전지원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새 전지원 이코노미스트가 쓰시는 아침에 쓰는 레포터 그런 거 있잖아요, 시황. 예. 어저께 스타일 로테이션 또 쓰셨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읽었는데 오늘 복습할 준비하는 건가요, 오늘요? 그냥 이게 뭐 투자 전략이나 아니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분명히 다 원인이 좀 어떤 데서 발생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뭐 근데 네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IT 자동차가 굳건할 것 같다. 네. 보시면 미국에서 미국 증시 변동성은 지금부터 좀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또 전 세계 주식으로 보면 미국 주식시장이 좀 흔들리는데 유럽 증시가 안 빠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이나 이런 쪽은 아직 중국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는 룸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깨지면서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IT 자동차를 사는 그런 현상들. 그때 말씀드린 게 고퍼를 차익 실현한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미국이 이제 좋아지는 속도가 지금부터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속도가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 3월 수출을 봐도 IT 자동차 수출이 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때는 4월부터 6월까지 일본 주식시장이 별로일 것 같다.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이 일본 주식시장을 계속 갔다가 그러니까요.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감안하면 IT 자동차가 좀 유리할 것 같다.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IT 부품주들 조금씩 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 이쪽도 좀 좋은 것 같고요. 간단하게도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건, 그냥 팁인데요. 네. 고포주들이 약간 깨질 것 같은 것 중에 하나, 나중에도 이런 거 말고, 이런 펀더멘탈 이런 거 말고도 그냥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게, 수급적으로 보면, 보통 이제 뭐 외국인이 빠르다, 기관이 빠르다, 개인은 좀 느리지 않냐,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고 이런데, 수급 중에서 진짜 제일 느린 건가 하나 있습니다. 수급 중에서 제일 느린 거는, 기관, 외국인, 개인, 사실 주식을 사는 그런 주체로, 이제, 반대로 보면 파는 주체이기도 하지만요. 네. 결국, 수요와 공급이 수급이라 그러면, 사실 제일 느린 건 공급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산업이 굉장히 핫해지고, 그리고 PR을 많이 먹게 되고, 밸류에이션을 많이 먹게 되면, 그 다음에 뒤늦게 이 사람이 들어오면 주식이 깨집니다. 휴먼 인덱스인가요? 사람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요. 이 주체가 들어오면, 거기가, 그 산업의 PR이 이제, 한번 차익실현이 세게 나옵니다. 뒷북의 제왕이구나. 예. 그게 기업입니다. 기업. 예, IPO가 들어오면 예. 그때 사람들이 먼저 이제 많이 이익을 실현했던 사람들은 다 차익을 실현하게 돼 있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이번에도 그런데요. 알리바바 들어오고 웨이보 네. 웨이보. 예 들어오죠. 작년에도 기억해 보시면 페이스북이 네. 상장했을 때 그 PR이 다 깨지는 때였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런 것들 그다음에 미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5년 동안 네.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부터는 더 길죠.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장주의 시대였습니다. 밸류 타임이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주의 가장 큰 밑거름은 경제가 별로다. 그래서 금융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거였는데 이런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쪽이 비싸졌다. 이쪽이 이제 중국 기업까지 미국에 상장하는 때가 왔다. 그러니까 이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요. 또 하나는 변동성이 좀 확대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장고가 사상 최고치에 왔습니다. 미국이 그쵸. 예. 예, 미국이. 근데 그래서 코스닥이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코스닥이 지금 신용장고가 좀 많거든요. 대형주는 별로 네. 없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하면 미국 애들도 지금 그리고 밸류에이션 볼 때 가장 핵심 밸류에이션은 PBR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PER로 보시면 이게 잘 설명이 안 되고요. 이게 제가 실제로 경기와 한번 맞춰보니까요. 투자 전략을 짜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경기가 회복해서 그 둔화에서 회복 국면을 갈 때는 PBR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PBR이랑 그 다음에 타임이 오는 게 PSR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도 삼성전자도 지금 이게 강하게 비트하는 게
않습니까? 네. 근데 뭐 ROE가 15%인 회사가 왜 PBR이 1.1밖에 안 되냐? PR이 낮기 때문인데 이 PR이 거의 매출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그 매출액이 수출 증가율로 뜨면서 지금 PBR이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SR 다음에는 그 다음엔 PR 확실히 좋아지면 고정비 부담이 확 떨어지면서 이익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게 싼 거 아니냐? 이런 플레이가 많이 나왔고 나중에 열광하면 EV/EBITDA 이런 주식이 잘 되면 거의 이건 꼭지인데요. 지금은 그래서 뭐 PBR 낮은 종목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삼성전자, 현대차, 대형주 중에서는 그런 것들이 유효하고요. 4월에 중국 쪽에서 이게 돈 안 풀 겁니다. 이게 지금 그때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 중국 북경에다가 공장이 많아서 규제했더니 중국 외에다 지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국 애들이 그래서 이거 규제하려고 수도권을 확장했습니다. 지금 텐진시라고 북경이 여기 있으면 텐진이 여기 있고요. 허베이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걸 다 수도권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근데 거기에 토지 가격이랑 집값이 최근 한 3주 동안에 한 35%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토지 가격이. 예, 토지 가격이랑 거래 평당 보니까 한 평당 5,000위안에서 갑자기 8,000위안까지 가더라고요. 네. 돈을 풀 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지수는 생각보다 많이 안 흔들릴 것 같은데 뭐 석유화학이나 아니면 이런 쪽들은 4월에 변동성이 확대될 의미 있고 전 세계가 PBR로 돌아가니까 IT 자동차 유리하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IT 부품, 자동차 부품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좋고 또 하나의 한 측면에서는 PBR이 낮은데 영업이익률이 괜찮고 배당 수익률이 괜찮은 이런 쪽들로 계속 그냥 트라이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이슈는 이거를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어찌되었건 간에 삼성전자, 현대차가 많이 밀리는 것은 어찌되었건 원화 강세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잖아요. 지금 1,050원에서 바로 동시효과 시작하면서 1,040원대로 들어섰고요. 증권가의 시각은 두 가지로 완전히 극명하게 달리는 것 같습니다. 일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원화 강세 큰일 났다. 네. 영업이익의 둔화가 현대차나 이런 데 불가피할 것이다. IT 마찬가지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없어졌다. 뭐 얘기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또 일부 증권사, 특정 증권사를 얘기하면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은 무슨 소리냐. 이제는 대세다 하면서 원화 강세된 베팅이 계속 있을 것이고 외국인이 사면서 주식은 더 오를 것이다. 그것도 대형주 위주, 삼성전자, 현대차 위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대키움증권에서는 지금 원화 강세, 주식시장 미치는 양에 어떻게 얘기하고 대응 관점을 갖고 계세요? 예, 그게 사실은 이게 답이 나와 있는 게임인데요. 모든 이론을 떠나서 네. 코스피가 원화 약세인데 오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죠. 삼성전자가 원화 약세일 때 오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삼성전자랑 원달러 환율 그려보시고 현대차랑 원달러 그려보시면 정확하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실증 분석을 해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원화가 강세간다 그러면 수출주가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나쁠 거라 생각하는 이유는 뭐 이런 거죠. 원화가 강세하니까 수출 가격이 올라가고 수출 가격이 올라가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출이 안 될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요. 네. 수출이 된 금액이 환산하면 이익이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런 일은 발생을 안 하고 역사상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가면 수출 단가가 높아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 이 단가랑 수출 물량이 그래서 떨어지면 수출 단가가 올라가서 수출 물량이 떨어지면 수출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수출 단가가 올라가는데 수출 물량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모델은 원달러 환율을 뭐가 좌우하냐면요. 딱 두 개가 좌우하는데 하나는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유출입이 하나 있는데 이 외국인 유출입이 뭘 따라오냐면 우리나라 수출을 따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수출이 잘 되면 경상수지가 흑자가 돼서 안에 달러가 많아지고 그거 달러가 많아지는 걸 보고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외국인이 들어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이 원달러 환율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받지는 않은 게 그것 때문입니다. 뭐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그러면 제이커브 효과 때문에 늦게 있으면 수출이 안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돼서 원달러 환율이 강세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3월 수출 잘 나오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는 거거든요. 지금 들어오는 가장 큰 두 가지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빠지는, 크게 빠지는 두 가지는요. 하나는 지금 일본 주식을 빼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3월이 수출이 사상 두 번째로 많이 됐습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이 안 올라갑니다. 경상수지 폭이 커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이게 원달러 환율 강세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좋은 시그널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거는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결과. 물론 일본이 엔화 강세 갔을 때 안 되던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수출이 잘 되면 원달러 환율이 강세갑니다. 근데 전 세계가 안 좋아지는데 원달러 환율이 강세간다. 이건 문제죠. 굉장히 그럼 수출을 때리는데 그런 우리나라 통화 갖고 그런 플레이는 안 일어나. 일본 통화 갖고는 그런 엔 갖고는 그런 통화 베팅이 납니다. 세상이 안 좋아지면 엔을 사는 힘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수출은 일본 굉장히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돈을 막 쏘는데 지금은 돈 쏘다가 이게 부작용이 커지네 이러니까 못 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강세 가시는 건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끌고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좀 단기적으로 보면은요, 삼성전자 오늘 현대차 약한 거는 누가 뭐래도 그런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심리적인 부담감 느끼는데요. 그렇게 기관 투자가가 만약 그렇게 지금 현대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멈칫멈칫하면 키움증권의 투자 전략가들은 기관상들은 사야 된다? 무조건 사는 거죠. 무조건 사야 된다. 원달러 환율 강세 간다고 현대차 삼성전자를 파는 거는 그 로직은 말이 안 되는. 실제로 한번 그러면 여기 HTS에도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네네. 원달러 환율을 갖고 뭐 분기 평균의 원달러 환율을 구해가지고 현대차 매출액이랑 한번 해보시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갖고 해보셔도요. 나타난 그 결과 갖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네. 수출이 경제의 한 70을 차지하는 나라인데 그리고 그 수출 대표 기업들이 큰 기업들입니다. 당연히 코스피 설명력이 압도적입니다. 네. 근데 원달러 환율이랑 코스피랑 반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는 얘기는 답이 나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글로벌 수요가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제일 중요한 건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거든요.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화해야 될 여지는 중국에서 지금 액션이 한번 이제 사람들이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건 5월부터 생긴다고 말씀드렸고 IT자동차가 지수를 받쳐주는 가운데 약간 중국 그 부분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5월달부터 주시장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큰 그림에서의 어떤 4월에 대한 조정, 그 약간의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수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 그리고 5월부터 다시 회복되는 그런 큰 그림은 여전히 똑같다. 예. 생각보다 지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IT 자동차가 버티는 힘 때문에, 지수의 변동성보다는 뭐 중국 경기에 물려있거나 아니면 고퍼주들 아니면 코스닥 이런 쪽에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하셨었냐면은, 지금은 회복세가 좀 더뎌서, 만약에 이제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된다라면, 지금 설비 투자, 캐펙스를 많이 했던 애들이 좋아질 거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화학주, 철강주도 올라온다라고 보면 안 되나요, 지금은? 지금은 그러니까 그쪽에 배팅하는 애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나요? 근데 그게 4월 이제 실적 나오지 않습니까? 실적이 분명히 미스할 겁니다. 실적이 제가 봤을 때는 퍼센스 높습니다. 근데 알코아도 그러니까 실적은 안 좋았지만 어쨌든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좋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지니까 뭐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쪽으로 지금 미리 올라오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철강하고 화학도 그런 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방향성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가 침체, 둔화, 회복, 확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 경기는 회복에서 지금 확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고퍼즈를 깨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둔화에도 회복 갈랑말랑거리죠. 단계가 틀립니다. 단계가 틀리다. 그러면 우리도 아직까지 그 모멘텀 주식들 시장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 모멘텀 주식들 쪽은?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밑바닥에서 여기 올라올 때는 모멘텀 주식 아까 말씀드렸던 고퍼주들 이런 거 됩니다. 근데 여기서 둔화에서 회복할 때는요. 이게 사람들이 아직도 불안해하거든요. 성장이 없어가지고 여전히 성장하는 걸 원하고 있는데 고퍼주를 까니까 좀 안전한 데로 가려거든요. 그래서 저 PBR 중에서 매출액이 올라오는 애들 위주로 먼저 올라옵니다. 그게 삼성전자, 대형 중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게 되는 거고 밑에 부품줄 중에서는 뭐 자동차 부품, 이제 핸드폰 이제 저 PBR 중에서 이렇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확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진짜 시컬에 한번 배팅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중국 경기가 7.5 진짜 되나 안 되나 이런
이게 반영해야 될 우려도 조금 남아 있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세게 베팅을 아직은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성보다는 단계가 갖고 오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경기 회복의 단계가 좀 높아 있는 거, 우린 좀 낮게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전주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거를 좀 더 좀 천천히 읽어보시고 싶으려면 혹시 보고서 쓰신 거 언제자를 좀 참조하시면 될까요? 그냥 어저께 쓴 것도 사실 어저께 스타일 로테이션? 예, 그것도 그 얘기고요. 근데 그 스타일 로테이션 길진 않더라고요. 짧아. 예, 짧더라고요. 네, 저도 쉽게 읽었어요. 네, 좀 길게 쓰신 거 없나요? 자세하게? 오히려 긴 걸 원해? 왜냐하면 이렇게 또 방송 들으시다가 아예 그냥 키움에 풍덩 빠지시라고. 풍덩 빠지시라고. 예, 풍덩 빠지시라고. 네. 한번 자세히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완전히 이 대표님이 이 대표가 완전히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너무 좋은 자세를 얘기를 낮추세요. 예, 아니,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다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알면은 그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종목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더 잘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우리 이승원 대표 밥 한번 사야 돼요. 왜요? 왜냐면 이 친구가요, 한국경제방송에서도 김준권의 전전 이코노미스트 많이 인용을 합니다, 지금. 네. 그 PD가 궁금해하고 있어요.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도대체 누군지. 실망하실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또 좀 더 자세한 레포트를 다만 이제 개인 투자도 있고 조금 더 쉽게 써주시면 우리 더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남자 토크 배틀 시간이 왔습니다. 각종 이슈라든가 종목에 대한 얘기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것부터 좀 슬슬 얘기해 볼까요? 지금 NCR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제 NCR이 뭐고, 도대체 왜 오늘 대형주, 증권사 중에서 대형주가 좀 더 강세거든요. 그럼 우리 앞으로 이제 증권주, 지금 뭐 되는지 안 되는지,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대형주면은 정말로 될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NCR 얘기해 주시고, 증권주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는 질문을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했습니까? 네. 제가 짧아서. 증권사에 오래 계셨으니까 한번 해주십시오. 그거 정말 얘기하고 곤란한데? 왜요? 해주셔야죠. 이거 곤란할수록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이건 정말 바깥에 나서 나한테 혼날 준비하셔야 돼요. 바깥에 혼날더라도 할 겁니다. 아무리 대제님이라도 이건 질문을 잘못하신 건데요. 그랬습니까? 예.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네. 우리 자본시장 통합법이 나왔잖아요. 네네. NCR은 순자산 영업 비율 이거 따지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약간 개정됐잖아요. 네. 오늘 자료는요, 말하기 그런데 하나대투증권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를 어젠가 그젠가 이거 나온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증권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요,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요, 이걸 제가 본론을 하기 전에 이걸 올려드릴게요. 저는 국민학교 때 이후로 숙제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건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순자산 영업 비율이고요.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 통합법인데, 결론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업계에 들어온 지 좀 됐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나온 것이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기대감. 네. 통과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NCR도 이제 개정이 새로운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게 만들어줬는데, 결론이 이거죠. 하나대투는 나름 대형사잖아요. 네. 하나은행 계열이고 대투랑 합쳐졌는데, 말하기 곤란한데, 이게 보면, 이거 머리 아픈데요?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요? 예. 이 친구의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지금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보면, 증권회사가 이렇게 딱 제도를 이전에 여태까지는 쉽게 영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쵸. 날로 예전에 얘기죠. 제가 이제 대우증권에 있을 때 보면은요, 쉽게 얘기해서 지점만 꼽으면 돈을 벌었어요. 예. 지점만 만들면 돈을 벌었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오래 계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한 10년, 15년 주식하신 분은 제 말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주식이 잘 되는 해는요, 농사가 흉년이 됩니다.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농사를 잘 안 하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객장에 애들을 울음소리 안 하면 이제 그것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요, 김밥 하시는 아주머니 있죠? 네.
이런 얘기하면 안 믿으실 거예요. 혹시 여기 대구 쪽에서 매매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1번 쳐보세요. 대구에 사신다 하시는 분이요. 대구에 가시면요. 대구에 예전에 보면 대구 중앙역 입구인가 어디 보면 큰 시장이 있어요. 대구 중앙역 시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복판에 대우증권이 있어요. 계시네요. 볼공이님, 아팜다문님, 종목원터님 계신데요. 대우증권이 있어요. 네. 그 위에 보면 시장통에 있거든요. 네. 그 위에 보면 사우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조금씩 셉니다. 그 정도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나 많아갖고요. 네. 아침에 7시간부터 사람들이 와서 자리표를 뺐습니다. 화장실을 못 가요. 자리를 뺏기기 때문에. 지점 네. 들어가려고. 네. 그래갖고 그 김밥 파는 아주머니가 돌아다녀요. 예. 그런 게 15년 전, 20년 전인데요. 지금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네. 왜 자꾸 말씀드냐? 자리만 꼽으면 돈을 벌던 시기가 서문시장인 것 같은데요. 네. 예, 저희 대우증권에 보면 올해 저희라 그랬는데 죄송하고요. 대구 서지점이 거기 있어요. 네. 요즘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거기 보면은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꼽기만 하면 돈을 벌었는데요. 지금은요, 그 하나대투증권 레포트 보면 자기 돈을 쓰지 않으면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 프렘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 돈 갖고 자기가 돈 놓고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벌려고 그러면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자기 매매에서 각종 상품 매매해서 그렇게 돈을 벌지 않으면 돈을 벌기 쉽지 않다는 게 하나대투증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점에 계시는 분들 얘기가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매매를 하게 되면 계좌 터놓고 왜냐면 모바일 쪽으로 하게 되면 수수료 무료가 많다. 그래서 오히려 큰 돈을 또 모바일 쪽으로 빼놓고 따라 매매하더라. 그래서 아예 랩으로 싸갖고 그냥 그 수익을 나눠먹는 구조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그 지점에서. 증권회사 그 레포트를 보면 큰 회사들이 좋게 만드는 게 자본시장 통합법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결국 자기 돈에 들어가는 리스크를 테이크하지 않으면 돈 벌기 쉽지 않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어떤 뜻으로 저한테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증권주는 저는 시장을 초과 수익 내일이 장기간에 추세적으로 아무리 시장이 활발하더라도요. 지수 대비 초과 이익이 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시장이 올라간다 생각하면 저는 코덱스 200사라고 그러겠어요. 증권주보다는요. 이게 왜냐하면 매매 수수료도 싸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전 상당히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시간을 갖고 있지만 단 하나 예외. 네. 대키움증권. 키움증권. 대키움증권 예외다. 대키움증권 저는- 제가 오늘 모든 말씀드린 것에서 예외라는 거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얘기 넘어가죠. 증권제 얘기 그만해요. 지금 얘기 그만할까요? 아, 짜증나요. 할 얘기 많았는데 그만하는 걸로 하고 거기까지가 저도 이제 한국경제에서 얘기했던 얘기고 다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만하겠고 지금 보게 되면은 SK컴즈하고 이제 CJ ENM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분사를 하는 회사들이 좀 주가가 강세입니다. 근데 이제 SK그룹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인데 네. 과거에도 지금 보게 되면은 라이코스, 이글루스 대표적인 그 IT 기업들이었죠. 네. 지금 싸이월드 뭐 네. 이런 기업들을 인수에다가 SK컴즈에 갖다 집어넣게 되면 애들이 벌벌 빌빌거려요. 갖다가 놓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벤처기업 문화에 대한 조직 문화가 이 대기업 문화와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상명하복의 이런 조직 문화에 완전히 갇혀서 벤처 정신이 죽는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분사 완전히 이제 떨어졌다 라는 얘기 하니까 싸이월드 떨어져 나갔다라는 얘기 하는데 네. 그만큼 이 작은 조직 문화,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 대한 쪽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CJ ENM의 이 게임 쪽이 살아있을 수 있었던 건 방준혁 고문에 대한 힘이 컸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뭐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네. 방준혁 고문의 절대적인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CJ 내에서 이 플래너스가 인수합병되고 나서도 살아있을 수가 있었고 지금 반들만큼에 대한 투자 자금이 들어올 수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분사를 잘하는 회사들, 자회사 분사를 잘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분산을 잘하면서도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분산을 하면서도요. 그 정말 문제되는 회사를 훅 죽여버리고 네. 문제되는 회사를 떨어뜨리고 네. 어떻게 손실 처리하더라도요. 네. 떨어뜨리고 돈 잘 버는 회사로 잘 만들어가는 그런 회사. 좋은 예는 CJ 지금 CJ ENM이 될 것 같고요. 나쁜 예는 만도. 그러니까 만도고는 좀 반등하는데요. 네. 어저께 훅 빠진 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네네. 하여튼 그런 거가 아마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이제 그 구조 조정 해갖고요. 인적 구조 조정도 있겠지만 사업 비즈니스 구조 조정을 해서 지금 당장은 적자를 해서 손실을 처리하지만 이제 깨끗한 걸로 갖고 네. 가는 거. 그게 뭐 클린 컴퍼니 뭐 이런 식으로 지난 배드 컴퍼니, 굿 컴퍼니로 나눠서 가는 거죠. 했는데 만도는 지금 이상하게 처리가 되니까 예, 만도도
그건 좀 이상하죠. 실망해서 훅 간 건데요. 물론 오늘 반등하지만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일단 반응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BOJ 구로다 총재가 또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슈예요, 이게? 오늘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원화 강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네.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냐면은 구로다 총재가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 한 번 더 하지 않을까라는 네네. 기대감이 있었는데 양적 완화가 지금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엔화에 대한 약세가 이제 다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또 지금 엔화에 대한 쪽에 대한 강세로 다시 한번 돌아설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이제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일본 시장을 탈출한 자금이 어느 쪽으로 올 수밖에 없을까? 지금 일본 시장을 탈출한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계속해서 몰려오는 그런 효과겠고 아마 2주 전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3월 둘째 주에 일본 2011년도 11년도인가요? 11년도 8년도인지 이후로 해서 주간 단위로는 최대폭에 대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자금 탈출한 자금들이 지금 보게 되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지금 그런 예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 구로다 총재의 추가 양적 완화 없다 발언 자체는 우리 시장이 계속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그 얘기, 토크 배틀까지 마치겠고요. 네. 바로 다음 코너는 좀 시간적 여유 갖고 진행합니다. 오늘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나요? SK 네트워크스. 사실 이게 오늘 백미인데. 이게 사실은 오늘 이거 하려고 토크 배틀 한 건데. SK 네트워크스? 네, 이거 내일 할까요? SK 네트워크스? 이거 또 갑자기 왜냐면은 말해요. 시간이 되게 짧아. SK 네트워크스 하기에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내일 할까요? SK 네트워크스 갑자기 말을 왜 꺼냈어요? 오늘 제일 하고 싶은 게 이거였거든요. 이승원 대표가 저를 오늘 당황시킵니다. 네네. 경고 2번째 들어가, 이거. 네네. 세 번째 들어가. 네. 왜 세 번이나? SK 네트워크스 잠깐 보죠. 이거 참. SK 네트워크스는요, 이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좀 말씀하십시오.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하던 CL 호텔도 중국인이 살린다. 이건 또 뭐야? CL 호텔? 이건 뭐냐면, 네. 호텔킹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거예요? 예, 이제 시작한 지 2부밖에 안 돼. 이다의 이동욱 주연. 이다혜? 이다의. 이다혜 내가 좀 좋아하는데. 네, 이다의 이동욱 주연인데, 과거 같았으면 호텔 드라마 나오게 되면 일본인들 배경 깔고 했을 텐데, 이젠 중국인들이 배경을 깔고 있고, 중국말 하지 않아요, 그거? 직원도 중국말을 합니다. 당연하죠. 니하오 이러면서. 중국말을 한다라는 게 분위기가 벌써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중국 모멘트. 조정래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SK 네트워크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쪽을 한번 말씀해달라는 거죠. 이거 이다혜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데요. 네. 그래도 제가 드라마를 안 본다고. 드라마 보나마나 엉터리니까 안 보는데. 네. 드라마는 엉터리예요, 좀. 이다혜는 제가 정말 좋아하긴 좋아하는데요. 네. 이다혜는 좋아하는데 시간이 안 되는데. 호텔신라 갑자기 얘기해드리면요. 네. 호텔신라가 면세점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솔직히요. 그렇죠. 다 뭐 있겠어요. 거기서 누가 네. 뷔페 많이 먹었다고 올라가는 건 솔직히 아닐 거잖아요. 왜 웃어요? 왜 웃어요? 갑자기 훅 가요. 작년 한 2월부터 작년 8월까지 문을 호텔신라 전체적으로 문을 영업을 안 했잖아요. 물론 면세점을 했지만은요. 네. 그 리노베이션 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그런 얘기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증권사애들이 주가 중리불변 내리고 막 이렇게 좀 썰렁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친구 안 될 거라 그랬거든요. 네. 그거 당연한 거죠. 네. 당연히 다 아는데. 그러니까 영업 다시 오픈, 리노베이션 하면 다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아까 얘기 나왔는데 SK 네트워크스는요, 그동안 문제됐던 사업들이 한 2가지 있습니다. 뭔가요? 브라질에 사업했던 게 있어요. 브라질. 그 작년에 손실을 다 처리했어요. 그 포스코 간다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내 똘레똘레 따라갔잖아요. 쑥 처리해버렸어요. 쑥 갔네, 그냥. 손실 다 처리하고 끝내버렸어요. 제가 이미 끝냈어요. 또 하나가요. 예. 핸드폰 소매 유통을 했네요. 그쵸. 핸드폰 소매 유통했었죠. 그거를요, 툭 넘겨버렸어요. 왜 그거 안 맞는 거를 해? 머리 아파서. 네. SK텔레콤 쑥 넘겨버렸어요. 넘겨버렸어요? 그러면서 도매는 계속해요. 우리가 해가 띄워주는 거 있죠. 거강꾼같이 띄워주는 거. 그거 안정적으로 돈 버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건 또 계속해요. 나도 하고 싶다. 저도 발 담그고 싶죠. 네. 하고 싶은데요. 제가 주목하는 건 그게 아니라, 네. 그건 나쁜 것도 2개줄 쳤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얘기는 해야 되는데, SK 네트워크스. 이게 절대 단기적으로 이게, 재미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요. 네. SK 네트워크스는요, 호텔을 하잖아요. 네. 호텔요. W 호텔도 있잖아요. 그렇죠. 호텔을 하는데요. W. 네, 호텔을 하는데, 이게 면세점이 작아요. 예, 면세점이었어요? 그게? 면세점이 예전보다 커졌는데, 그래도 네. 작아요. 네. 저도 몰랐는데요. 이게 보면, 나오면 바로 이제 파라다이스 카지노랑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1층에. 네네. 제가
1층 들어서 지하로 쏙 내려오게 돼 있는데요. 저는 거기 또 꽂힌 거예요. 거기 사진관에서 제가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 자세한 얘기는 얘기할 텐데요. 문을 닫네요, 문에. 언제? 올 5월부터 1년 동안 문을 닫아요. 1년이요? 1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는데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이나 문 닫으면? 그쵸, 그렇죠. 길게 보셔야 된다고요. 길게 봐야 된다? 왜 문 닫는지 아세요? 왜요? 확장이죠, 확장! 확장? 네, 확장. 2배, 3배 늘린다는 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올해 매설 기회를 줄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을 떠나서. 그래서 요 얘기는 내일이건 모레 또 시간 될 때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SK 네트워크는 제가 관심이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관심 하면은 쑥 올라와 있는데, 오늘 호텔 얘기 나와서 오늘 갑자기 하게 되는데요.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네. 다음 거로 넘어가죠. 시간이 없어요. 어떤 분이 저를 또 혼내시는 거예요. 6,000원대 얘기하지. 맞아요. 이게 그 가격이요. 네. 제가 목표 주가 다 찾아봤는데 12,000원밖에 아니기 때문에요. 원래 매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금요. 네. 저도 좀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 네, 거는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이 쓰였잖아요. 확장 좋은 포인트다. 영업 6개월 동안 1년인가 문을 쉽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어제까지 해서 어떻게 됐어? 제가 어떻게 됐어? 어저께 이기셨어요. 네. 뭔가 이제 분위기 반전? 분위기 반전. 오늘 몇 포인트야? 1937.78. 4포인트 들어갑니다. 1934. 잡으세요. 분위기 잡으신 김에 하시죠. 저요? 예. 과감히 로우 들어갑니다. 저는 업 하겠습니다. 로우 네. 이유는요. 오늘 10%래요. 펄에서? 삼성전자 한대 제가 10% 타.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그럼 로우로 가겠습니다. 전지현 애널리스트를 믿는다. 사야 된다, 밀려도. 밀려도 사야 살 된다. 거다, 기관 애들이. 살 거다. 그래서 업 보겠습니다.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남자씨 어저께도 다 못해드렸는데요. 바로 보겠습니다. 서울 78181. 예. 왕년 증권맨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증권주에 그냥 미련이 없네요. 이번에 어찌 안 될까요? 의견 드렸습니다, 오늘요. AIG 맨맨맨. 이분 대단한 분이야. 이런 분 정말 대박인데요? 네. 현대제철에 완전 물려 있습니다. 네. 오늘 대박 올랐죠? 네. 어저께 쓰신 것 같은데요? 네. 중국 미니 경기 부양 얘기 많이 나오는데 좀 혜택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전전 이코노미스트 얘기한 거로 따라가겠습니다. 위원님이 허튼 소리 하실 분이 아닌데 정유주 뭐 있는지요? 아까 네. 자수했습니다. 뭐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말했을 그냥. 뿐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딱 한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딱 한 종목에. 네. 딱 한 종목에. 게스트 얘기만 나오게 특별한 게 여긴 없냐. 네. 없습니다. 같이 주식하는 친구 소개로 처음 들었는데 이런 방송 있는 것도 몰랐어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겠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딱 한 종목도 들으시면요. 권사분들도 그중에서 정말 특이하고 재밌게 좋은 얘기 해주신 분들일수록 저희가 특별하게 저희가 섭외해서 모시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방송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좋아요도 누르시고요. 구독을 해주셔야 돼요. 구독을 해주시고요. 구독을 해야지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잊지 않고요. 구독해 주시고요. 오늘 자료, 증권주 자료까지 해서 포함해서 저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증권주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는 키움증권 사랑하고 키움증권 좋다. 다시 한번 본인도 얘기하세요. 대키움증권. 저는 아침에 한국경제에서 다우데이터를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네.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다우데이터 키움증권 파이팅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밍내 회장님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회장님? 네, 회장님은. 자, 한 번이라도 멀치에서도 한번 뵀으면 합니다. 저는 포장마차에서 뵀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왜 뵀어요? 이 앞에 키움증권 앞에 포장마차에서 그때 계시더라고요. 자주? 예. 자주는 아니고. 그래서 키움증권에 있을 때 인사드렸죠, 그냥. 근데 회장님이 본인은 기억 못 모르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